2026년 1월 14일 12시 오전 12시 54분 파트 2 2026년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페니키아. 어, 예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26년 거를 분석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시간이. 지금 이거 사실 한 가지 그림만 분석한 거거든. 근데 거의 지금 뭐 하루 이틀 걸리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표지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이제 표지를 보면은 알다시피 이제 지구 모양이고, 이게 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올해 이제 2026년이 미국 월드컵이 열리잖아. 이게 이제 어떤 선수가 이 공을 차는 모습이고, 이게 지구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공이 여기 이제 표지에 보면은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표지에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가운데 케이크 250주년, 미국의 어떻게 건국 250주년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그 혁명의 주먹 거기 수갑 채워져 있고, 미사일들 그 주변에 미사일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하 풍선 5개 있고, 그냥 그 옆에 이제 뭐 스페이스 X로 추정되는 우주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오른쪽에 이제 고대 페니키아선 이렇게 있고, 이 나머지 그림들은 하나씩 보자면은 뭐 여기 이제 무인 드론기,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여기 드론에 이제 광섬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EMP 공격에 대응하는 그런 드론이고, 인공위성 스타링크, 그다음에 초음속 미사일, 화재, 불이 나고 얼음이 돋고, 여기 와인잔에 와인이 이렇게 넘치는 거는, 이거는 뭐 글쎄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와인잔에 와인이 넘친다. 뭐 지진을 의미할까? 아니면은 와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런 상류층들의 어떤 뭐 술이잖아. 어? 중산층의 몰락,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와인 같은 어떤 이런 그 사치품들이 거품에 빠진다는 표현을 하는 걸까?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이제 박스 들고 움직이는 거, 이제 실제 사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주사기. 올해도 뭔가 전염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조류 독감일 수도 있고, 코로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예상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정투표 하는 모습이 있고, X표 들어있는 걸 화면 넣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의 망치를 두들기는데, 그게 이제, 망치를 두들기는 그 나무가 이제 금이 가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 같고, 그냥 달러가 금이 가고 막 갈라지는데, 이거는 달러의 어떤 몰락을 의미하는 것 같고, 종이가 막 사방으로 막 휘날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화폐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번에 막 돈이 엄청 풀릴 것 같아. 그리고 이 뭐 복싱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백악관에서 UFC 열린다고 했잖아. 뭐 그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계, 전투용 총을 매단 어떤
무인 어떤 어, 어, 무인 드론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탱크가 있고, 이건 각국의 어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지상전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인공위성 아까 스타링크 얘기했었고, 인공위성에서 뭐 이렇게 쏘는 게 있는데 그 인공위성 뭐 거기서 뭐 공격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칼이 양쪽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립을 의미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전투. 음. 트럼프 머리 위에 조이스틱에서 그 뇌를 연결하는 거는 그 뉴럴 링크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랭키 울트라처럼 뭐 조종하는, 의식을 조종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트럼프랑 또 연결이 돼 있어. 그 조이스틱 끝에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뉴럴링크에 대한 어떤 뭐 법안을 설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뭐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미국이랑 관련 있는 것 같고, 미국 옆에 인도 총리 있고, 그 트럼프랑 대립하는 건 시진핑, 네타냐후 같은데 푸틴인 것 같고. 근데 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왜 시진핑 반대쪽에 있는지 좀 모르겠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배신할래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자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은하나 뭐 금화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그런 원자재나 그런 게 화폐들이 떡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거 이제 옆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페니키아 선 얘기했잖아. 어 이거 한 가지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 얘기를 해줄게. 그 페니키아 선 보면은 음, 그 뱃머리에 그 눈 그림이 있어. 눈 문양이. 그거는 이제 오큘러스라고 뭐 그리스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영적인 보호를 어떻게 보면 보유하는 어 그런 의식의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그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기원을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페니키아인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그 피토스라는 항아리인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거는 판도라의 항아리거든. 그 전편에 그 아바타 분석할 때 판도라 행성관에서 판도라 얘기를 했잖아. 어, 이게 이제 그 판도라 상자 안에, 그러니까 판도라 항아리 안에 질병, 질투, 고통, 영원한 원한 등의 재앙, 그리고 희망.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제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불을 인간에게 전해줬잖아. 그 분노해서 그 벌하기 위해서 그 헤시오스를 통해서 인간 여성을 만들고 그 판도라 상자 안에, 그 판도라 항아리 안에 이런 질투나 이런 거를 온갖 거를 다 넣어서 전해줬는데, 중간에 그 여자가 열어보더니 판도라 여자가 열어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병, 질투, 고통, 원한 등이 다 재앙 등이 밖으로 다 나왔고 놀래서 뚜껑을 닫았는데 마지막에 희망만 남았다 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2026년은 지금 나와 있는 판도라의 항아리처럼 질병, 질투, 고통, 원한은 내가 봤을 때는 부정선거 뭐 그런 거 같아. 어? 그리고 재앙 이런 것도 전투랑 화재 사고, 전쟁, 전염병, 그게 올해 안에 나타날 것 같고,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나도 결국엔 희망은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암시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선 보면은 돛대 그 메안더 무늬가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양에서 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비슷해. 그러니까 영속성, 영원한 어떻게 생명과 어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과 영원한 수호, 음, 네, 가문의 안정과 또 영속성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항해할 때 어떤 그 평안을 기원하고 안전을 어 기원하는
그런 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옆에 그림 보면은 그 판도라의 상자 보이지, 판도라의 항아리 보이지, 거기도 이제 회문, 요 메안더 무늬가 있고, 우리나라 그 전통 기아 벽인데, 거기 이제 기아 담이지. 담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기아 밑에 그 해문 무늬가 있고. 네, 그 페니케인 보면은 머리에 꽃가무자 썼잖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저기 신라 토우상 신라 김하상 그 토우상 보면은 꽃가무자 쓰고 있지. 우리나라도 이 꽃가무자를 썼어. 왜 썼냐? 이거는 스키타이 전통 모자거든. 어, 페니키아도 스키타이 후예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스키타이 그 우리나라도 이제 스키타이 우리나라도 스키타이지. 우리나라도 이몽민이었고 스키타이 후예였고. 그래서 그 터키에 보면은 터키인들도 돌고래잖아. 돌고래는 또 우리 신척 민족이고, 특히 터키인들도 머리에 꼬가 모자를 쓰고 있고, 요 아래 그림 보면은 그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해가지고 그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 이제 그 히타이트가 그쪽에서 탄생을 했고, 이 페니키아는 그 유프라테스강 그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있는 거고, 다 근처지. 그래서 그 애기의 문명 보면은 트로이, 미케네, 그리스 문명, 크레타 문명 해가지고 그 애기의 주변이 다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트로이도 아나톨리아 위쪽에 있지만은 그리스 미케네 문명과도 연관이 있어. 트로이 영화 보면은 그 빵페트가 그 저기 이제 청동검을 들고 있잖아. 근데 청동검의 그 날을 보면은 우리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그냥 칼날이 일자가 아니라 이 비파형 동검은 굴곡이 있거든. 근데 이 트로이 영화에서 나오는 칼도 비파형 동검이야. 그 비파형 동검은 우리 고조선 그 요동 쪽 홍산 문명 쪽에서 주로 가장 많이出土가 되는 고조선의 어떤 상징적인 그 청동검이고, 그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그 신념은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귀에 들어와. 안 그러면은 이거를 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아, 이 우리 이제 그 몽골이랑 우리 신라, 스키타이, 유목민 요 문명은 개를 이 푸른 늑대 토템이 있어.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은 그 유동에서 출토된 그 청동 그 장식이 있는데, 가운데 새가 가운데 이제 날개를 피고 있고, 양쪽에 곰이랑 호랑이 있지.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에 늑대가 있어. 그러니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 민족은 구이족이야. 조이족이라고 하고, 조이는 뭐냐면은 새를 상징해. 우리는 단군이라고 해서 무슨 뭐 곰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실 우리는 곰을 숭상하는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새를 숭상하는 민족이지. 그래서 이 호족이랑 웅족이 결합을 했고, 그거를 이 조이족이 통합을 했다. 그리고 이 이리족도 같이 품어 안았다. 환웅의 웅자가 곰웅이 아니라 수컷새 웅이야. 즉 수컷새야. 우리의 조상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거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 1위가 한쪽에 이제 1위까지 통합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고조선 그 이전이지 어떻게 보면은 고조선 이전에
환웅, 그 이전에 환인 문명, 마고 문명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음, 이 우리 민족은 또 이제 어, 푸른 늑대를 어떻게 보면 또 숭상하기도 했어. 그 몽골 신화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은 그 지고한 하늘의 의지로 태어난 푸른 늑대 보르테치노와 그의 아내 흰 사슴 고아미랄이 바이카로스 근처 탱기스라는 큰 바다를 건너 몽골 땅에 부력한 칼둔 상기스 오난강 발원지를 삶의 토장으로 삼았습니다. 탱기스가 당군이지 당군. 음. 그러니까 몽골 신화에서도 이제 푸른 늑대가 나오고, 여기 그 로마 신화에서도 늑대가 등장해. 그 로몰로스랑 레무스, 레무스가 쌍둥이 형제인데, 어 이제 그 늑대가 이제 키워가지고 결국엔 로마를 그 건국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늑대에 관한 이런 그 신화가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돌궐, 우리의 친척이라고 하는 그 돌궐족도 그 건국 신화에서 늑대가 그 토템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유목 북방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신화적 그 요소다. 흉노가 뭐냐? 우리랑 뭐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게, 그게 오랑캐가 뭐 우리가 싫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지, 무시하는 흉노가 뭐 오랑캐냐? 아니, 흉노가 우리야.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왜 흉노가 우리냐고 하면은 흉이 훈이고, 훈은 한이고, 한은 칸이고, 칸은 한이야. 같은 뜻이야. 환, 황, 한, 칸, 훈, 흉. 같은 뜻이고, 천덕 영의 무덤에 있는 그 낭산이라는 게 있는데, 낭이 또 일이랑이야. 그 늑대산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키타이 우리 신라, 우리 이제 고구려 이런 유목민들은 늑대를 섬기기도 했어. 그래서 이성계가 이 푸른색 그 의복을 입고 있잖아. 원래는 임금은 황색이나 황복을 입거나 그 자주색을 입는데, 요 태조 이성계는 푸른색을 입었어. 청색을 좋아했다 그래. 왜냐면은 푸른 늑대이기 때문에. 이성계 고향이 화령이고, 화령은 어디에 있냐? 중앙아시아에 있어. 그리고 이제 그 큰 게 자리는 그 시리우스라고 하고, 그 시리우스는 그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청랑성이라고 해. 즉 하늘에 있는 늑대의 별이라는 뜻이고, 그 오리온자리 남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게 시리우스야. 그 오리온자리랑 큰계자리, 작은계자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에서 빛나고 있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명령으로 이제 주인이 악타이온을 물어 죽인 사냥개가 시리우스인데, 그 여신은 그 모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악타이온을 벌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사슴으로 변하게 했고, 그의 사냥개에게 물어 죽이게 했어. 후에 이제 자신의 주인을 죽인 거를 안 사냥개가 구슬피 울자 그 아르테미스를 이제 안타깝게 여겨서 별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신화적인 얘기고, 이 그 이제 피라미드 보면은 이집트에 이제 기자 피라미드가 있고, 장안에 그 중국 장안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잖아. 그리고 또 마야의 피라미드가 있고, 요거를 다 대피라미드랑 이게 다 선을 그어 보면은 오리온 별자리의 모양이랑 똑같아. 순서대로 장안의 피라미드,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마야 피라미드, 오른쪽 그 오리온 별자리인데, 이게 다 이제 똑같아. 별자리가.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요 이제 오리온 그 별자리의 방향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음, 오리온 별자리에서 온 시리우스에서 온 외계인인가?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음, 그리고 이제 이집트 보면은 이집트의 저기 그 스핑크스 보면은 그 스핑크스 옆 모양 보면은 이게 약간 동양인 얼굴이야. 동양인도 보통 동양인이 아니야. 그냥 아예 그냥 그 몽골리안 여기 광대가 툭 튀어나오고 턱 쪽은 또 저기 이제 그 동남아 쪽이야. 하관이 앞으로 이렇게 좀 구강 구조가 튀어나왔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집트인이 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어떤 그 인도 유럽 음, 그런 서양인이 아니라 이 지배 계층은 동양인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몽골이랑 어, 그 로마 그 다음에 우리 그 신라 흉노 돌궐 다 같은 늑대에 가는 어떤 그런 신화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신화를 공유하고 있고 푸른 늑대를 숭상했었다. 어, 이게 시리우스라고 시리우스의 이렇게 피라미드나 어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무덤이나 의복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조지아가 어디 있냐면은 그 카깝스산 그 러시아랑 터키랑 그 사이에 있어. 거기 이제 그 카카스 산맥이라고 거기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카카스 삼국이 있고 그 아래 터키가 있고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그 선포했던 게 조지아고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 벽화에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의 벽화의 가운데 이제 그 식탁에 그릇이 있잖아. 이게 우리 신라인들이 썼던 그 굽다리 접시야. 어, 똑같지? 모양이. 히타이트가 뭐냐? 히타이트는 이제 아나톨리아 그 반도에 있는 그 하티 부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투샤가 하투사야. 여기 그 하티의 수도가 하투사인데 이 히읗이랑 키읔은 똑같은 발음이야. 그래서 이 카투사를 하투사라고 하는 거고 이 기원전 1600년 경에 있었던 그런 국가는 제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타이트는 이제 뭐 철기 문명 최초의 철기 문명이라고 하잖아. 예, 기원전 1600년 경에는 그 청동 기술이 정점에 이뤘던 시기이기도 해. 이때 뭐 이제 철기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뭐 그 전에 철기 나왔었지. 기원전 뭐 2, 3천 년 경에 나왔었고. 근데 그 학자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달라서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철기 문명의 히타이트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히타이트가 이제 철기 문명을 이제 이뤘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냐 히타이트랑 일단은 스키타이를 알아야 돼. 스키타가 이제 그 하티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랑 문명이 이게 교류가 되잖아. 응? 그래서 섞이면서 이 히타이트가 된 건데 이 스키타이는 그 수코타에서 유래했어. 수코타는 궁수고 그 수코타를 궁수에서 수코타이 그냥 스키타이 이렇게 해서 스키타이가 된 거고 이 뭐 아카드어나 뭐 프리기어어 뭐 그 트리키어어 고대 그리스어 여기서도 다 그렇게 야쿠자야나 뭐 그런 식으로 불렸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슬라버 쪽에서는 폰투스라고도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뭐 폰스텝이라고도 하잖아. 폰트 스텝. 음. 그 유라시아 스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흑해 상단 쪽이 어떻게 보면은 뭐 스키타의 이제 발원지라고 하는데 이 카깝스산은 흑해 아래쪽이지.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그 김수로 왕의 그 가야 김수로 왕의 그 왕릉 보면은 이 쌍원문이 있어. 쌍원문 물고기 두 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쌍원문이고 아래쪽 그림은 최후의 만찬에 있는 쌍어고 오른쪽은 그 수메르 벽화에 있는 어 물고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림이고 이게 이제 물고기랑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냐 물고기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신라랑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 이집트 신라 이스라엘 수메르 예수 가야는 또 신라랑 연관이 있고 물고기 조지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이거 보면은 그 철기 문명의 이제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동 경로 중간에 가야라는 지명이 다 나타나. 어 가야. 그러니까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철기가 전파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해안가에 따라서 해안 경로로 전파가 되고 그 육지 대륙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데 이 사실 그 육지에도 그 예전에는 그 지금 이제 타크라마칸 사막이 이제 거대한 사막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내해였어 바다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사실상 물길이 있는 해상 내해니까 내해서 내해 그러니까 육지 안에 있는 그 대륙 안에 있는 해상 무역로였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그 바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무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철기 유물 출토지랑 가야 지명이 있는 거랑 다 겹쳐. 그럼 가야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야잖아. 가야가 가라고 가라가 가야야. 이 순서대로 내가 불러줄게. 이 스키타이는 어 스쿠타에서 유래됐다고 했고 그 스키타이가 키타이야. 키타이는 약간 히읗이랑 키읗을 갖다 였잖아. 히타이가 키타이고 히타이트 트는 복수형이야. 즉 히타이트라고 하면은 히타이 민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키타이 같은 거고 키타이가 히타이라고 했잖아. 키타이가 또 키탄이야. 키탄은 거란이고 어 거란은 요나라고. 그 고려 거란 전쟁 봤잖아. 거기서 뭐라 그래? 누가 고구려에 전통성 있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아니 그 드라마상에서는 막 거란을 막 무슨 진짜 무슨 오랑캐 야만인처럼 그려내고 우리 뭐 고려는 약간 문명국처럼 막 그려내고 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 실제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적 설정이고 서로 거란이랑 고려랑 고구려의 정통성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할 정도의 어떤 거의 비슷한 문명의 국가였고 이 언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비슷하게
아마 통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스키타이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카자르라고도 해. 우리가 저기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 거기가 카자르고, 카자르는 케레이라고도 해. 케레이는 케레이트라고 하고, 아까 트는 복수형이라고 했지. 케레이는 케레이트. 케레이트를 뭐라고 하냐? 켈트라고 해. 우리가 아는 켈트죠. 켈트는 또 뭐라고 하냐면 결해. 결해가 우리가 말하는 결해가 켈트야. 결해는 카라라고 하고 카라는 가라. 가라는 가야라고 해. 같은 얘기야 다. 어. 그래서 가야의 지명이 있는 곳은 다 가라고 가라는 카라다. 고려는 뭐냐? 고려는 코레라고 하고 콜이라고 하고 골이라고 해.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선 까올이라고 하고 여기 뭐 러시아에서는 까레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카라다. 고려도. 고려는 우리는 그 코리아가 고려잖아. 코리아는 원래 예전에 K가 아니라 C였어. C. 어. 코리아가 뭐야? 중앙, 중심, 즉 천자국, 중앙국이 고려였다. 만리지국, 천자국, 황제국, 고려. 가라, 가야, 가라. 그러면은 조선은 뭐냐? 조선은 추센, 주첸, 주잔, 유연, 조선, 여진, 숙신, 음누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주르첸, 주첸, 주르첸, 잭슨, 작센, 섹슨, 섹손, 섹족, 사카, 석가, 스키타이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라에 보면은 석가 있잖아. 석가 머니도 스키타이야. 석가, 사카, 색족. 석탈해가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 음, 석, 스키타이. 음, 대장장이 철기를 다루는 대장장이 석가 탈해. 즉 예전에는 철기가 하이테크 기술이었고 그걸 다루는 사람은 무기를 지금 다니면 핵폭탄 만드는 건 똑같은 거지 뭐. 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었고 그거를 기술을 외부 유출 안 시켜야지 음, 강대국이라는 걸 유지할 수가 있잖아. 고조선이 뭐였냐? 고조선이 망해서 3만으로 나눠지고 고조선에서 진안이 신라가 되지. 음. 신라인의 그 DNA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비슷하게 나타난 게 스키타인이었어. 조선이나 몽골일도 아닌 스키타인. 스키타인은 뭐 한 가지 어떤 인종이나 부족으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은 원래 유목민들을 서로 융합하고 다시 흩어지고 융합하고 이런 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문화도 교류도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어 뭐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 융합이 돼서 뭐 특정 민족이나 특정 어떤 문화를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유목 문화는 스키타이 문화랑 거의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스키타이라고 인해하는 거는 그 아리아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인의 원형 스키타이에 가깝다. 그렇게 보면 돼. 원래는 북해 슬라브족이라고도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 이란이지 페르시아, 터키 그쪽에 아리안 쪽이라고 보면 돼. 그럼 흉노는 뭐냐? 흉노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이라고 얘기했고 한은 우리 한민족 한 그리고 황국의 황 황제 황 훈족의 훈
칸의 칸 같은 거야 다. 음. 그럼 신라의 김씨의 소금천씨 시조, 김씨의 소금천씨, 김일지, 김할지, 김일제, 신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일단 그 김일제는 그 흉노의 휴도왕의 태자야. 음. 한무제의 신임을 받아서 김씨의 성을 하살받았고 투에 봉해져서 투 김일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김씨 어 문무왕의 신라 문무왕의 비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 투 김일제 소 금천씨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훈족은 흉노는 이 기원전 약 그 350년 전에서 89년까지 활약을 했었고, 요게 이제 사라졌는데 갑자기 기원 후 4, 5세기 경에 유럽에 나타나서 유럽을 아주 게르만족을 대이동을 시켜버렸다. 그럼 그동안 여기 훈족이 어디 있었냐, 흉노랑 관계가 있는 거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또 대월지 소월지를 알아야 돼. 그 히말라야 산맥을 저기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카 사망을 중심으로 뒀을 때 그 파미르 고원에서 히말라야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 히말라야 아래는 인도가 있지. 그리고 파미르 고원 서쪽에는 지금의 이제 스탄 라인들이 있고, 스탄 국가들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저기 어디야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제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쫙 있잖아. 그 라인들이 이제 파미르 고원 그 라인 서쪽 따라서 쭉 있고, 그 더쪽 가면은 그 서양 문명의 중심, 서양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해.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 그쪽의 문명을. 사실은 거기가 문명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대 문명이 거기서 가장 많이 세계사에 나오는 곳이 그쪽이다. 그쪽에 이 갑자기 훈 제국이 나타나서 이 게르만족을 대이동을 시키고, 게르만족 대이동을 시켰는데 그 게르만족, 그러니까 독일 쪽 그 맨 왼쪽에 있는 섹슨이라는 지역이 있어. 아까 얘기했었잖아. 섹슨이 뭐야? 스키타이. 푼이 뭐야? 스키타이 한. 그것도 나라 세운 거야. 끝에까지 가서. 게르만족을 다 끝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여기 독일 방송에 이제 GDF 방송이라고 구형 방송이 있어. 거기서 이 훈족의 기원을 한반도로 한반도 신라 가야 지역으로 추정을 했어.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발을 했다고 결론을 냈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적이나 유물들, 그냥 풍습, 그리고 이제 활이나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유물들에서 이제 굉장한 비슷성을 보인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라는 게 아까 말한 거 그리스 있잖아. 그리스 미케네 문명인 그리스 문명을 아까 설명했었잖아. 근데 그리스를 이제 음차를 하면은 히랍이라고 해. 음차에서 이제 한번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히랍을 북경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라라고 해. 신라. 이상하지 않아? 응. 조지아, 신라, 그리스도 조지아를 또 그리스라고 했었거든. 근데 아까 전에 그리스 조지아에서 신라 토기, 그리고 그 예수 쌍화문, 뭔가 다 신라랑 연관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근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어. 7개나 7개나 있고, 이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고구려 근간이랑 비슷한 그 근간이 하나 있고, 이 신라는 이 로마 글라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유리잔을 썼었어. 그 신라 그 유물이 출토가 되고, 그다음에 신라의 그 황금 보검이라고 있잖아. 이게 지금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완전히 보존된 게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지금 중앙아시아나 그쪽에서도 발굴이 되는데, 발굴됐었는데, 이 황금 보검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삼태극이 그려져 있고, 태국 문양. 그 나오는 보석은 신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보석이야. 그 중앙아시아에 나오는 보석이고, 아니 그 저기 그 아나톨리아 그 근방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그 근방에 나오는 그런 보석이고, 그러니까 세공 방식은 또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세공 방식이야. 결국에는 그 카깝스산 주변에, 응? 그쪽에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뭐 트레키아, 아까 트로이, 삼태극, 연관성이 있는 거지, 신라랑.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냐 따지면은, 이게 또 이제 영국의 가계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그 독일계야, 독일계. 음. 그 에드워드 7세가 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이제 뭐 어 증조 할아버지지, 독일계인데, 이 에드워드 7세가 부친 엘베르트 공의 출신지 이름을 따라서 왕조의 이름을 하노버 왕조에서 sak스 코버그 고타로 개칭을 했어. 그러니까 sak스 코버그 고타는 작센 코부르크 고타 공국에서 유래한 독일계 왕가야. 아까 뭐라고 했어? 섹슨, 잭슨, 잭센 같은 거라고 했잖아. 스키타이. 스키타이가 만든 음, 공국이야. 어. 이 오동작이 있어. 황제국, 왕국, 그다음에 후국, 공국. 이게 뭐냐면 봐봐. 다시 얘기할게. 황제, 왕, 후작, 공작, 뭐, 이렇게 있잖아. 남작, 어? 후작, 공작, 남작. 근데 이렇게 오동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은, 공국이야. 유럽이, 어. 황제는 우리나라나 이렇게 황제국이었고, 고려나 중심, 세상의 중심, 코어, 황제. 그래서, 영국,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안동에 자꾸 왔었어. 안동에 왔었고, 그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저기 경주 왔을 때 이 신라의 근간에 선물을 받고 엄청 좋았다는 얘기가 있잖아. 응. 그 신라 근간을 쓴 합성한 거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경주에서 어 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근간 선물 꺼내서 자꾸 봤었대. 그래서 이 근간을 어? 엘리자베스가 안동 자꾸 방문했었고, 이 트럼프가 영국에 갔을 때 이 황금 마차를 타면서 극빈 그 예우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예라고 할 정도로 엄청 좋아했었대. 음. 그러니까 아무리 패권국의 그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이 서열이 있는 거야. 영국에,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을 받아야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이잖아.
이 정통성이랑 이 핏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저기 뭐지? 어, 이 신라, 안동, 트럼프, 왕관 어떤 의미일까? 음, 엘리자베스는 스키타이계고 스키타이는 훈노는 한반도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어, 스키타이 고향인 안동에 온다. 방문해서 여기 이제 그 영국의 어 여기 엘리자베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지 대사 대사도 여기 뭐 안동에 뭐 명예 뭐 시민 받은 걸로 아는데 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신라랑 이 보스니아에 그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었어. 어? 보스니아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이탈리아 반도랑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사이에 있거든.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 쪽인데, 발칸 반도 쪽 보스니아가 있고 거기에 이 여기 산으로 돼 있는 그 겉보기에 산인데 알고 보면 피라미드였던 거지.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보니까 뭐 만 2, 3천 2000년에서 3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밝혀졌고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보스니아 여기 그 피라미드 무덤에 피라미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나왔는데 이정표가 있는 거야. 그 이정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안동, 코리아. 아니 안동이 서울도 아니고 피라미드에 나오자마자 이정표에 안동이 적혀 있어. 안동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안동 코리아 8,675km. 아니 안동이 뭐라고 피라미드 나오자마자 왜 안동이 적혀 있을까? 응? 아까 말한 것처럼 피라미드는 시리우스 자리 그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랑 똑같이 그 같은 각도랑 방향으로 지어진다고 했잖아. 오리온 자리는 시리우스랑 연관이 있고 시리우스는 청량성 푸른 늑대를 상징하고 이 스키타이 계열들은 푸른 늑대를 숭상을 했었다. 그 안동은 또 어떤 곳이냐? 그 영화의 그 저기 뭐지? 조인성 나오고 저서 나왔던 그 영화 뭐지? 그 검사 관련해서 어,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 검색을 하면은 아, 더킹. 더킹에서 그 배성우가 여기 차에서 이제 정우성이랑 같이 이제 안동 얘기를 하는데 화이탈 얘기를 해. 화이탈이 왜 웃고 있는지 아냐고. 응? 이 대마를 해가지고 어?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이 맞아. 왜 맞냐면은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거기 대마 키우게끔 뭐 대마 키우는 거의 유일한 곳일까 안동이? 옛날 때부터 대마를 키웠었대. 대마가 뭐냐? 원래 우리 민족이 뭐야? 최초 마고 마고할미잖아. 마고할미 우리 마고 민족이잖아. 마고성. 그 마고의 마자가 산마야. 대나무 마야. 산마. 응? 이 한자를 파자하면은 집 위에 여기 이제 그 나무 목자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말을 배를
이렇게 말리는 그런 어 형상화해서 상영을 한 거고, 이 마랑 뭔 상관이냐. 이 샤먼들은 이 약간 환각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영적인 어떤 여행을 하는 거고, 환각 상태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샤먼들이야. 즉 무당,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왕이었고, 왕은 하늘의 천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고 문명에서는 어, 이 마에서 그 마자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고 문명은 약 4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 마고 문명의 우리나라 안동이 가장 오래된 지역일 수도 있는 거야. 음, 4만 년 전. 무슨 쌉소리나 할 수도 있어. 왜 무슨 4만 년이 말이 되냐. 나는 이제 그 인류가 여러 번 문명이 리셋되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대홍수가 12,000년 전에 발생을 했어. 그때 모든 인류가 한 곳에 모였다. 문명의 인류가, 뭐 다른 곳의 인류가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12,000년 전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문명이 어 그때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였고, 대홍수 이전에는 한반도는 음, 쌀 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서해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 대평화.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토양이 있던 곳이 서해 바다다. 서해 바다는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고, 서해 바다는 당시에는 평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동 충분히 고대 문명의 어,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곳일 수도 있다. 이, 이 청주 소로리 법시, 이게 이제 그 1만 5천 년 전에 이 탄화된 법시가 발견이 됐어. 1만 5천 년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어, 이 잘라진 어떤 그 형태 자체가 자연적 현상으로 잘라진 게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날에 의해서 잘라진 형태. 탄화됐다는 거는 불로 가열을 했다는 거지. 벽시가 발견해서 짤농사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였다는 거를 밝혀낸 거고, 아직 학계에서는 완벽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 왜냐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역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거든. 음. 그 여기 지도를 보면은 마지막 빙기 1만 5천 년 전에 한반도 지형을 보면은 연결돼 있어. 이 한반도랑 서해랑 대만이랑 그 아래 저기까지, 그 지금 뭐 태평양, 오세아니아 그쪽 보면은 막 섬들 엄청 많잖아. 여기까지 다 이어졌고, 그 순다랜드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 그 지도로 보면 알다시피 황해에 이 강들이 다 모이는 곳이 서해 바다야. 얼마나 비옥하겠어. 그 거기 대륙에서 온갖 저기요 강이랑 하천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평평한 평야에 비옥한 성분을 어떻게 보면은 제공할 거냐. 미네랄, 엄청 많은 미네랄을. 그래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 대만 옆에 요나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해저에 인공 구조물이 있어. 피라미드 같은 인공 구조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약 뭐 만 년 정도, 7천 년, 뭐 8천 년 전 정도, 만 년 전 경우에 구조물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는 그 전에 1만 5천 년 전에는 거의 육지라고 했잖아. 육지니까 당연히 구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거석 구조물은 피라미드처럼 우리 지금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어떤 음, 그 당시에 어떻게 신석기 시대에 그런 걸 만들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잖아. 불가능한 생각을 하잖아. 가능해.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야.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반도 인류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이 북반계라고 생각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남반계야. 이 3만 년 전에 그 순다랜드 다 연결돼 있었다고 했잖아. 순다랜드를 따라서 한반도로 올라온 거고, 어, 그리고 또 다시 1만 년 전,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또 다시 올라왔었어. 응. 홍수 이후에도 아무래도 뭐 거기 그 산악 지형을 따라 이동을 했겠지. 그리고 쌀 재배가 가능했다는 거는 한반도는 음, 아열대성 지금의 뭐 베트남이나 그런 기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남반계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거 어떻게 밝혀졌냐? 이 악마문 동굴이라고 연해주 주변에 있는 그 동굴에서 우리 한반도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우리 민족의 어떻게 유전자가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북반계랑 남반계 혼혈인데 북반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목민 그 지배 계층이고 남반계는 농경민 원주민들이지 거기 살았던 민족. 그래서 한반도는 그 당시에는 남반계 인종들이 살았고 기온 변화나 어떤 지형 변화 때문에 유목민들 북반 민족이 내려오면서 농경 문화였던 남반 민족을 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남반계랑 북반계의 어떤 혼합된 문명이 만들어지고 인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유전적으로 밝혀낸 사실이야. 그리고 신화적으로도 내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북반계는 천송 신화고 남반계는 날생 신화야. 근데 우리 신화는 혼합되어 있어. 알에서 태어났지만은 또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 음. 그 여러 가지도 많이 겹치지. 그 신라 일족은 또 밑에서 내려오고 또 위에서 고구려 또 위에서 내려오고. 가야 뭐 아유타 허황우 그다음에 저기 드라비다 언어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우리나라 연관이 있어 있고 어, 이게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산 가덕도에 7,000년 전 고인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 고인골이 어? 독일계 유럽인으로 밝혀졌어. 음.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음. 뭘 의미를 할까? 원래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유럽인들 살았던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스키타이가 어, 독일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는 거. 아무튼 그거는 계속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어 그 이스라엘이랑 우리 민족에 대한 연관성을 얘기를 할까 해. 아까 전에 신라가 그 뭐 이스라엘 아니 저기요 뭐 히타이트, 페니키아, 뭐 그리스, 로마 뭐 갈레도 얘기했잖아. 근데 외모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외모는 한 세기만 지나도 못 알아봐. 어. 한국인이랑 백인이랑 혼혈되잖아? 보면 외국인 같아. 어. 못 알아봐. 근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한 세기만 저기요
15년, 20년만 지나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를 뭐 2000년 지나서 뭐 유전자 나 분석 사실상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 민족이 원주민은 파악할 수 있지. 왜냐면 원주민 가장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역사라는 거는 어 어떤 민족이라는 거는 그 원주민보다는 문명인 그리고 지배층의 역사 그리고 기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이전이니 구석기 시대 그 어떻게 보면은 음, 인종이 우리의 역사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비슷한 게 너무 많어. 음, 같은 민족이라 할 정도로. 일단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건국 영웅인 벤 구리온 장군이 있는데 유엔에서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내었다고 해. 어, 청원서 내용에는 우리 민족의 조상은 오랜 옛날 아무르강 하류 동쪽 바닷가 쪽에서 살다가 오늘의 서쪽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의 땅 아무르강 하류 해 뜨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청원을 하였다고 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만주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한 일본의 보고 계획이랑 같은 거야. 만주 위쪽에 지금 러시아 땅에는 아직도 유대인 자치구가 존재해. 음. 그리고 이제 그 우지 마노라는 이스라엘 대사가 2005년도에 조선일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고대 왕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미스테리예요. 그 사라진 부족의 성이 단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닙니까? 재밌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고조선, 진한, 신라, 조지아,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얼마나 비슷한 게 있냐? 일단 단지파와 단군.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 단이라는 사람이고 단이 이끄는 지파가 북방으로 이동 후 기록에서 사라졌대. 그게 단지파. 대한민국에서는 시조가 단군이야. 고조선을 건국을 했지. 그다음에 민족의 명칭도 이스라엘은 조선 제사장 히브리어로 제사장의 흉패를 의미하는 호센이라고 해. 호센 조선 호센 조센 주첸 주르찬 비슷하지?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그거 썼다. 고조선도 조선이야. 우리가 이제 그 이시 조선이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쓰는 거지. 그 조선이 조선이다. 그리고 복식 문화. 고대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제사장은 반드시 흰색 세마포를 입음. 제사장은 흰색을 입었고 흰색 옷을 즐겨 입었대. 우리도 정통적인 상복, 그 삼배옷 문화와 우리 민족은 백이 민족이라고 해서 흰옷을 숭상을 했고 장례 및 제례도 비슷해. 사람이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곡을 해. 향을 피우고 제단을 쌓아. 우리도 상복을 입고 곡수를 내고 조상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 똑같지? 그리고 생활 습관.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함. 우리나라도 동짓내 애군을 막기 위해 문설주에 팥죽을 뿌리거나 바름. 붉은색을 통해 재앙을 막는다는 기술적 종교적 방어 기제가 일치해. 소금. 유대인들은 소금을 부패 방지와 언약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겼어. 우리나라도 부정을 탔을 때 소금을 뿌리는 관습.
소금을 정화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사성. 언어적 유사성. 아빠, 엄마. 우리도 아빠, 엄마 똑같고. 그 다음에 고고적 유물.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혁명이 묘하나.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게 아시리아야,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잘 기억해. 경주 대연릉에서 발견되는 로만 글라스 뿔전등은 서역 계통의 유물 시크로드를 통해 유대인 집단이 한 번 더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함. 아까 내가 말한 실크로드는 대륙에 있지만은 해상 그 루트라고 했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형이랑 그때랑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지금으로 절대 이해를 못해. 왜냐면은 지금은 아라레랑 그 카스피에 그 흑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아라레가 엄청 컸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 그 타크라마카 사막이 지금은 사막이 아니다는 거기가 내 헤어스 큰 바다였어. 이렇게 보면 되지. 아시리아 대해서 얘기를 할게. 아시리아. 여기 아시리아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티크리스강 이렇게 있고, 바벨론 옆에 지중해 있고, 이집트, 예루살렘 이렇게 있잖아. 봉황은 내가 게림 막 자주 얘기했었지. 봉황은 동아시아 전설 나오는 상상 속의 새로 봉은 숲과 황은 암컷을 뜻한다. 각국의 문체에서 봉황은 벼들과 긴 꼬리를 달고 있는 새 모양의 문체를 표현한다. 순 우리말로는 아시새라고 한다. 이게 중요해, 아시. 신라를 게림이라고 했잖아, 게림. 개. 응? 개. 봉황, 삼조고, 봉황, 수탉, 닭, 새. 근데 봉황은 우리의 순우리말로 아시. 똑같아. 부르는 게. 그리고 여러 일기에서는 고구려를 큰 새를 안시라고 불렀다. 우리 안시성, 고구려 안시성 있잖아. 큰 새를 안식국, 안시, 아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봉황은 아시. 나라 이름 이탈리아 무슨 리아 뒤에 리아 붙잖아. 아시리아. 큰 새 나라, 봉황의 나라, 아시리아, 게림. 봉황, 삼조고 게림 같은 거라고 했지. 그 신라 고구려. 고조선은 아사달이라고 했어. 아사달은 뭐냐면은 해가 뜨는 땅 아사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다나라고도 하고 아사나라고 해. 근데 아사. 그래서 고조선은 아시리아. 이 아랑 이랑 이렇게 같이 불리기도 했어요. 아사를 아시라고도 하고 아리를 아라라고 해. 우리가 아리수 있잖아. 아리수. 그 아라한이라고 하잖아. 아라뱃길 아라한 아리수 아리랑 아라 말이 말하라고 하고 같은 얘기야. 그냥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야, 지금. 고조선이 아사달이고, 아사단하고, 아스탄하고, 아산하고, 아시리하고, 아시고, 봉황이 아시고, 고조선 삼주고 계림이 아시고, 안시고, 안식국이고, 아시리하고, 다 같다. 고조선의 와당에는 히브리어 문자가 있어. 왜 고조선 마당에 히브리어 문자가 있을까? 고조선이 아시리아니까 히브리어 쓰는 거지.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고조선이 이동을 했을까?
지형에 따른 변화. 어. 우리가 이사를 가듯 이사를 가지. 누가도. 더구나 고대는 별제를 따라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지형의 변화에 따라 맞춰서 이동도 했다. 어. 지금도 안 할 것 같아, 이동? 지금도 꽤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수십 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야. 수천 년간 이동 안 했을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남북한 갈라졌잖아, 수십 년 만에. 그래서 이 한국은 천산, 여기 가운데 천산이 어디냐면 타클라마카 사막 위쪽에 천산이야. 천산 산맥이 있고, 타클라마카 사만이 뭔지 알아? 마칸, 타클라 마칸, 마한. 칸이 한이라고 했잖아. 마한이야, 마한. 어, 여기가 마한이라고. 12황국이라고 하잖아. 12황국. 아까 뭐라고 했어? 12지파. 왜 같은 12 이렇게, 같은 걸 쓸까? 음. 그리고 고대 유럽은 잘 보면 여기 이제 고도, 이 한국의 지도 보면은 여기 이제 약간 그 고도 지도랑 비슷하긴 하거든? 여기 평화 지역, 그러니까 서해랑 지금의 지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동북 지역, 동쪽, 여기는, 기원전 전에는 여기 다 늪지였어.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산맥에 따라서 여기 아나톨리아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나톨리아 위로 올라가서 이태리도 반도 산이지. 그리스도 산. 여기 산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야. 산맥을 따라서. 어, 여기 뭐 히말라야 산, 여기 티베트, 여기도 산맥 따라서 같이 우리나라도 백두산, 여기 태백산 산 따라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예수를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데, 어, 샤론은 무궁화를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해.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 그 국화잖아. 샤론은 뭐냐, 히브리어로 달이야. 달은 이시스는 여신. 예. 그래서 그 무궁화가 오엽화잖아. 오엽화는 뭐야? 이파리가 5개. 우리 그 조선도 이하도 이파리가 5개야. 오엽화. 오가 뭐길래 조선도 그렇고 무궁화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왜 오엽화를 국화로 지정을 했을까? 오는 금성의 숫자야. 금성은 비너스는 여신은 이시스는 달. 금성을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달이라고도 했어. 숫자 5. 구원, 영어, 은혜를 상징하고, 달은 야곱의 5째 아들. 영화성이 있지. 그리고 그 한난고기에서 이제 그 환인의 시대, 그다음에 신시 배달국, 환웅의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환인은 말 그대로 환인. 그러니까 환인은 신이고 환웅은 신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혼돈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환웅의 이제 5번째 환웅을 보면은 태후의 환웅, 자 태후의 환웅, 기원전 3512년. 태후의 12번째 막내 아들, 이것도 10이 또 나오지. 12번째 막내 아들이 우리의 조상인 태후 복희시다. 5번째, 오. 그러니까 5번째 환웅, 또 5가 나오지? 5번째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 그게 태후 복희. 이거는 충격인데? 나도 여기서 지금 확인한 건데.
5번째 환웅의 12번째 자식이 테오보키. 야곱의 5째 아들이 단이고 12지파. 12지파. 이거는 너무 유사성이, 이거는 뭐 빼박인데. 당군에 어떻게 보면 제 기간이나 이제 당군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 비슷한 게 또 있어. 일단 당군의 초상화를 봐. 이거는 뭐 그때 그린 거 아니겠지만은 이제 하얀색 어 제사복이지. 제정일치사니까 이 하얀색 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있고, 그게 지금 어깨에 이렇게 두른 게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나무야, 나무. 그 나뭇잎이야. 어. 예전에 이제 당군이 무당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먼이지. 그러니까 샤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나뭇잎을 이렇게 어 길리수트처럼 나뭇잎을 이렇게 옷 위에다 걸쳐 입었단 말이야. 당군이 쓰는 모자 있잖아, 모자. 이 모자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키파랑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가 당군 이 모자야. 모자 봐봐, 모양이 똑같잖아, 키파 머리 쓰는 거. 그래서 9년 홍수, 어? 당군의 9년 홍수가 노아 홍수랑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그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비슷해. 어. 그리고 그 지도로 보면은 지금 그 셈족, 뭐 함족, 야베족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식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 거기 흩어지는 지점이 어디야? 시작점이 거기가 바로 카카오스 산맥, 조지아, 그리스, 신라, 진안, 고조선, 아시아, 아시리아. 아시아가 아시리아에서 유래를 한 것 같아. 아시아가 보니까 아시리아를 아시아라고 했거든. 지금의 여기 뭐 중국이 아시아가 아니야. 거기가 아시아였어. 그렇다면은 응? 결국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잖아. 왜 트럼프가 갑자기 김치를 밀어줄까? 그리고 왜 한류가 이렇게 떴을까? 뭐 한국인이 우수해서? 아니, 북한 봐봐. 한국인이 제일 떠한 거 아니야? 북한 보면은 한류를 밀어주는 이유가 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무슨 각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어떤 드라마, 한국 문화들이 다 순위권에 들고, 다 한국을 동경하고, 유럽인들 도대체 한국인을 동경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BTS가 다 1위 휩쓸고, 영화가에서도 뭐 그 전에 뭐 상은커녕 뭐 외국인 상으로 받았던 게 이제 아예 아카데미 상에서 이제 한국인이 당당하게 어 영화상 수상을 휩쓸고, 트럼프가 김치 먹으라고 막 광고 갑자기 왜 그럴까? 한류가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는 장악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음식이야. 음식까지 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먹어야지 완전히 그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발효 음식은 사실상 거부감이 커. 나도 아직도 김치를 잘 못 먹어. 진짜 맛있는 김치를 먹는데 내가 비위가 안 좋아서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이상한 김치를 못 먹어. 헝겊실 나와가지고. 아직도 그래. 그래서 그 근데 김치가 굉장히 과학적인 음식이고 유통기한이 짧아. 생각보다 그 맛있는 그 기간이 되게 짧단 말이야. 생각보다 그 넘어서면은 맛이 맛도 이상하고 막 그 썩은 맛이 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 거부감이 클 거야. 그 맛있는 구간에 먹어야 되는데 만들기도 복잡하고 어렵고 보관도 힘들고, 그 맛있는 구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형태도 우리는 그냥 밥이랑 쌀이랑 먹어서 먹기 수월한데 빵이랑 뭐 먹기 힘들잖아, 김치는 사실상. 근데 이 한국인도 먹기 힘들어하는 이 김치,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린이들도 잘 못 먹잖아. 이거를 권고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 말한 것처럼 김치만 세계화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끝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전 세계인들이 한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동경하는 음식을 통해서도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음. 한국의 외모는 이미 외국으로 많이 이제 어떤 미디어로 노출됐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거부감이 없을 정도는 됐어 이미.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김치는 사실상 우리만 먹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백김치를 먹었었고, 이 고춧가루가 유입되기 전에는 다 백김치였어. 근데 이 백김치 문화가 한국의 고유 문화가 아니야. 이 유목민들 스키타이의 문화야. 도일걸, 트로크, 이 몽고는 모르겠는데, 이 터키나 그쪽 가면은 야채를 다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어. 물김치처럼. 발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동치미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도 원래 백김치 동치미랑 많이 비슷하잖아. 이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 조선 후기 때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고춧가루 담는 이 빨간 김치가 이제 유행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김치 어떻게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번에 얘기했던 자기장의 지자계 이동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 지도로 다시 보자면은 이 지자기가 여기 표기되어 있는 그 노란색 그 특히 원, 이 표기되어 있는 게 일직선이야. 지금 이게 이제 구글 어스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건데, 맨 위에는 내가 현재 지금 2020년경 위치고, 그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언제냐, 약 2045년경이야. 근데 이게 빨라지면은 2030년경에도 위치 올 수도 있어. 그 경도를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우리나라랑 일치를 한다. 경도가 계룡선을 일치를 한다. 즉 우리나라가 그 자기장의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에너지는 우리 한반도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주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자본 세력들이, 유대 자본 세력들이 동북아의 토전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사돈 땅이니까. 동북아 지역이 사돈 땅이야. 한반도랑 만주이죠. 우리가 유대인이고 단지 외모가 다를 뿐이다. 외모는 20년만 지나도 외모가 바뀐다.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뭐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고,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스키 타입, 유대인, 신라, 고구려, 고조선. 결론을 얘기를 할게. 2040년에 그 아젠다가 있어. 유엔이니까 글로벌 아젠다. 신세계 질서라고, 뉴 월드 오더라고 하면 알 거야. 말로는 그럴싸해.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목표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돼. 새로운 질서를 왜 만드냐? 인류의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류가 필요가 없거든. 인류가 필요 없어. 순정시켜야지. 스키 타입 문화야 그게.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완벽한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지금 AI 피지컬 AI 발달해서 곧 있으면은 그 인류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 고대에는 인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식량이 부족할 때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죽였냐? 순장시켜서 순장. 왜냐면 식량 조절해야지, 인류 조절해야지. 근데 지금은 인류를 왜 이렇게 막 80억까지 만들었냐? 산업화 시대니까. 인류가 소비를 해야지, 팔아먹지. 사람이 많아야지. 인류를만 늘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인류를 줄여야 돼. 왜냐면은 이제 필요가 없어. 인류가. 어. AI가 다 하는데 노동력도 필요 없고, 소비도 디지털화 되면은, 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제 화폐가 디지털화 되면은, 디지털로 계속 그 로테이션 시키면 돼. 어. 인류 감축을 하는 거야, 사실상. 통제를 하고. 말 안 들으면은 그냥 통제하는 거고. 통제 안에서 인류 감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류 띄워주기는, 어? 한국을 매력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서양 자본 인력이 동북아로 이동할 때 거부감을 최소화하려는 소프트 파워 전략이야. 왜냐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건데, 어? 어? 일로 와야 되는데, 자리가 비좁잖아.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섞이려면은 한국을 띄워줘야지. 한국이 이제 동북아에서, 한국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판이 짜질 건데, 한국을 밀어야지. 그래서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치 질서가 전개될 거고, 그 기술과 영성이 결합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거다. 2030년은 숫자 5야. 아까 숫자 5는 뭐라고 그랬어? 오여파, 금성의 숫자, 구원, 영원, 은혜를 상징하고. 2044년 10이야. 10은 또 뭐야? 중앙은 5와 10이다. 10은 승리한다 10승지. 10은 또 뭐야? 이 십자 마크가 뭐야?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캐레이트, X. 십자 돌리면 X지. 불교의 만자도 십자. 십자에서 바람기구 모양을 바뀌면 불교 만자다. 승리하는 다 십승지. 거기가 한반도 화강암지대고, 이 땅의 기운이 완전히 순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거대한 시작적인 알고리즘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2044년이고,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부산에서는 세계 최초 해상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 왜? 곧 물의 시대가 올 거니까. 왜? 동쪽은 가라앉을 거니까. 왜? 서쪽이 융기를 할 거니까. 타노 스님이 그랬거든. 그리고 전남에 제 세계 최대 AI 센터를 지어. 아니 한국이 무슨 AI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AI 센터 왜 짓냐라고 볼 수가 있어. 왜? 지자기가 이동할 때 되면은 지자기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절연체다. 그리고 지진이나 어떤 지형의 변화에 가장 안정적인 땅이다. 에너지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 한반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AI 시스템을 한반도의 데이터 센터로 짓는다. 그게 전남이다. 서해가 연기를 하면은 전라도가 중심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그 풍수 일원의 시대를 대비를 하고 그때 지자기의 영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류를 띄워주고 한국을 띄워주는 이유가 어, 한국이 에너지적 중심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 쌉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너무 힘드네. 근데 이거 지금 아,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이제 하나 그림 하나 분석했어. 그 페니키아. 다음 편에는 좀 짧게 그냥 대충 할게.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일단은 이렇게 그래도 좀 내가 보람찬 게, 아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풀까 고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이 신라 페니키아, 로마 그리스 이스라엘 유대인, 요 어떻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푸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좀 어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마무리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찬, 어 자화자찬. 다음 편에는 어 뭘로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걸 또 분석을 또 그대로 이어서 또 할지, 아니면은 아바타 그때 AR랑 하다 마은 거 그걸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할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한번 해볼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할게. 끝.